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지식방송 UTV 진행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선제적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지능적 통합 보안 관리의 적용 및 사례에 대해서 아이벤콜의 나병준 차장님 게스트를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여기 보면 선제적이란 의미가 어떤 겁니까? 요즘 이제 그 전통적인 어떤 보안 대응을 이제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네. 어떤 뭐 증거를 자료를 찾거나 아니면 이제 사실은 당한 사람은 모르는 상태에서 외부에 뭐 경찰이나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이제 컨설턴트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된 이후에나 어떤 사고가 있었던지를 알거나 이제 네.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기업들이 그런 식의 어떤 대응을 하다 보니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보안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에서 해야 될 것들 의무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보안 사고를 발생한 그런 증거들을 사실은 사전에 미리 발생을 하거나 네. 혹은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관련된 증거를 포착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제 보이기 때문에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또 요즘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돼 있으니까 네. 하나가 뭐 잘못되면 그거의 파급 효과가 너무 삽시간에 확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게 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즘 어떤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다 보안 전문가들이나 보안 관리하신 분들이 오셨을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보안 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요즘의 특징 아니면 핵심 어떤 키워드? 예. 그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특히 이제 요즘 보면은 IT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네. 요즘 이제 뭐 클라우드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 특히 요즘 모든 분들의 손에 있는 이제 스마트폰, 네. 이제 모바일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어떤 기업에서 정보가 이제 네. 유출되는 경로가 너무나 복잡해졌다라는 게 하나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직원 한 명이 갖고 온 스마트폰이 기업 전체의 그 네트워크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네. 이제 좀 뭐 가장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비슷한 사례들도 좀 많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전통적인 어떤 보안 어떤 방법에서 좀 더 네. 이제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좀 이제 분석해야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요구되는 것이 이제 요즘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어떤 그 단편적이고 네. 어떤 특정의 어떤 포인트 솔루션들은 네. 이런 거에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가 않겠네요. 이런 환경에서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방화벽이나 IPS나 이제 네. 뭐 백신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보시면은 이제 기업 내부의 어떤 보안 관리를 보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제 방화벽이나 IPS만 보고 계시고 네. 또 이제 시스템 서버를 보시는 분들은 서버만 바라보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고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PC는 PC 관리자들 별도로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을 같이 하시다 보니까 관련된 어떤 사실들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잘 파악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인텔리전스 네. 하면 이제 많이 쓰이는 게 IT 부분에서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네. BI 많이 쓰이잖아요. 예. 그죠? 거의 뭐 스탠다드처럼 쓰이고 예, 있는데 예. 요즘 보면 제가 이제 방송에 보면 요즘은 또 SI, 네. 옛날에 SI가 아니라 예. 그 실은 SI가 아니라 제가 옛날에 했던 그 실은 SI가 아니라 요즘은 이제 뭐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해가지고 그 SI가 요즘 종종 눈에 띄거든요. 네. 지금도 오늘 장표도 보이는데 예. 이것은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 예. 이제 방금 BI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BI랑 비슷한 그런 개념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라는 개념과 같이 쓰이면서 이제 기존의 기업들이 처리하지 못했던 많은 데이터들을 네. 분석을 하고 그런 분석된 데이터에서 어떤 기업 경영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찾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뭐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제 비가 오면은 뭐 조립방이 많이 팔린다라든지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회사들이 그 날씨에 따라 날씨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또 사용자들이 어떤 빵을 구매하는 그 선호도를 분석을 해서 패턴이라든지. 패턴을 분석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무슨 빵이 많이 팔린다. 그래서 그 네네. 빵을 빨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식으로 그 활용을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네네. 하셨는데요. SI도 똑같습니다. 그 보안 인텔리전스도 기존에 사실은 어떤 그 분석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컴퓨팅 파워가 부족해서 버려지고 있었던 많은 데이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화벽 데이터도 관리하신다고 하시지만 많은 데이터들이 사실은 제대로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단순한 통계 데이터로만 활용이 되거나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보니까 기업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그런 위험성들을 사실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시큐리티 인텔리전스가 의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69 이거 예. 뭐
에러 쪽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무슨 69가 뭡니까요? 69가? 그게 이제 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버린 데이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버라이전이라고 하는 미국 유명한 그 통신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그렇죠. 이제 보고서를 내놨는데 네. 실제 기업에서 발생했던 침해 사고 전체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 한 69%, 그러니까 70% 정도의 사례가 기업에 이미 그 로그에 그 침해 사고를 그러니까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증거가 있었는데도 분석이 제대로 안 돼서 버려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네. 69라는 숫자를 좀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69. 네. 예. 자, 그러면 이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필요성 느낄 것 같고요. 예. 그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네. 문제인데 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과거하고 예. 앞으로의 우리가 지향할 바는 예. 어떤지 그거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어떤 보안 사고라는 것이 네. 어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뭐 증거 자료를 찾는다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주로 이제 보안 담당자들이 이제 주로 이제 압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사고가 어떻게 발생을 했느냐. 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 뒤지는 거거든요. 뒤져서 이렇게 이런 경로로 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때서야 이제 어떤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일구 외양간 고치기 식의 어떤 그런 어떤 대응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기 힘들다 보니까 뭐가 유행한다더라 그러면은 주로 그런 유행하는 쪽으로 많이 이제 그 휩쓸려가는 이제 그런 이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네. 근데 보안 사고에 대한 위협이라는 게 마치 우리 몸에 있는 감기라는 것이 최신 감기약이 많이 발견이 되지만 네. 그 감기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보안 사고의 최신 보안 솔루션이 계속 만들어지곤 하지만 기존에 우리를 위협했던 위협이 없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존재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예측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런 위협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이제 위협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대응 위주의 그런 방법에서 좀 더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대응하는 분야도가 있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포스트 쪽이 있고 프리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측과 예방. 자, 그럼 이런 것을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 우리가 이제 그것이 이제 제품화 될 거고, 그죠? 예. 솔루션이 될 텐데 그 제품 얘기하기 전에 뭔가 IBM만의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한 네, 예.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있습니다. 그 관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그 IBM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이제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요소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지능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이제 인텔리전스, 네. 그다음에 이제 통합, 자동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음.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선은 그런 필요한 여러 가지 분석을 위한 데이터들이 쭉 있을 텐데 그런 대규모 데이터들을 이제 유실 없이 모든 것을 찾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관성을 먼저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가장 많이 쓰이는 예 중에 하나가 사용자들이 오늘은 A라는 어떤 사업장으로 출근을 했는데 이 사용자의 아이디는 B라는 전혀 예를 들어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로그인을 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사용자의 아이디가 도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예를 보게 되면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출입한 것은 이제 물리적인 기록이 될 것이고 로그인한 것은 이제 논리적인 어떤 기록이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네. 분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떠한 그 틀 안에서 분석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제 지능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오게 될 텐데 사실 데이터 형태는 다 틀리거든요. 네. 뭐 방화벽 로그나 시스템 로그나 그렇죠. 혹은 이제 네트워크 상에 있는 사용자 트래픽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전체가 이제 모양이 다 틀릴 텐데 그런 것들을 각 그 시스템의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눈에 이제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자동화는 그런 것들을 통합하고 분석하는 것들이 자동화돼서 가능하면 사용자들이 노력을 덜 들이고도 네. 쉽게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주 고수의 보안 전문가가 이런 걸 사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떤 많은 면에서 이제 시스템에서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평범한 그렇죠. 보안 관리자가 예, 예. 수행할 수 있게. 그렇죠. 예. 자, 이런 것이 어떻게 이런 관점이 녹아든 예. 제품이 제품이 큐레이터인가요? 큐레이더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IBM에서 이제 큐레이더라는 제품을 이제 작년에 이제 그 IBM이 이제 인수를 이제 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한국 시장에도 이제 많이 판매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목적에 맞춘 이제 패키지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간단한 이제 로그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복잡한 어떤 상호관계 분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안 관제라든지 혹은 이제 각 사용자들이 쉽게 어떤 아까 말씀드린 상호관계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제 네. SIM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들이 사고가 아까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말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보안 위협이 어떤 요소가 있는지 시뮬레이션 같은 그렇죠. 거.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리스크 매니저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조하기 위한 이제 네트워크 분석 관리하는 이제 플로우라는 그런 이제 개념들이 있고요. 네. 이 플로우라는 개념은 이제 네트워크 쪽에 전문하신 분들은 좀 잘 아실 수도 있고 아닌 분들은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주로 이제 과거에 이제 플로우라고 하면 실제로 네트워크상에서 흘러다니는 패킷을 분석을 해서 뭐 IP라든지 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정보였거든요. 네네. 근데 IBM의 큐레이더라는 제품은 이런 플로우 기존에 있었던 플로우 기능에 애플리케이션의 그 페이로드를 볼 수 있는 기능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큐플로우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새로운 개념의 플로우를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이 큐플로우를 이제 수집을 하게 되면 실제로 사용자들이 기업 내부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종류라든지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하는 네. 액션들을 사실 내부에서 이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예전에는 그것이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네. 팩트 분석해가지고 그렇죠. 예. 난수표처럼 보통 생각해보면 난수표 같은 거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이기 때문에 일반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네, 예. 직관적으로 싹싹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POC 같은 거를 가끔 하다 보면요. 요즘 이제 기업 내부에 사실은 이제 그 이제 업무하시는 이 직원분들이 네. 물론 열심히 일은 하시겠지만 사실 가끔 이제 인터넷도 보시고 혹은 이제 회사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즘 이제 뭐 P2P 프로그램도 많이 사용하시고 또 채팅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POC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이제 보이는 게 이제 채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P2P 프로그램에서 토런트라든지 네.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뭐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보입니다. 네네. 예. 그 어떤 곳에서는 이제 직원분이 그 취업 사이트를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보시다가 예, 그게 저희 POC 하는 와중에 이제 그게 이제 보여서 네. 그 관리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당황하셨던 네. 그런 이제 예도 있습니다. 진짜 이게 레이어서브 애플리케이션 관점까지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프라이버시가 예, 그죠? 좀 그런 것들 예전에 좀 그냥 있어요. 팩트 예. 단위로만 분석이 예. 됐는데 예. 이제는 더 완전히 발가벗겨진 느낌도 들 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어차피 저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스마트폰 있으니까 네. 그거 스마트폰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죠? 예. 뭐 그렇죠. 회사 PC에서는 이제는 예. 회사 일만 하고 예. 옛날은 다른 기기가 없으니까 그걸로 했는데 네.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많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확실하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이제 직원들 어떤 프라이버시를 잘 침해하려는 목적보다는 그렇죠. 이제 직원들이 네. 갖고 있는 행위로 네, 인해서 네. 이제 기업의 어떤 정보 보호에 이제 위협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이제 보려는 목적이 좀 그건 있습니다.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또 어떤 뭐 에틱스에도 에틱 코드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예, 게요. 예. 네. 자, 근데 여기서 뭐 이건 좀 다른 얘기나 예. Q 레이더잖아요. 예. 왜 Q를 썼어요? R 레이더도 있고 B 레이더도 있고 C 레이더도 있는데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그 퀄러티인가? Q가? 저도 그렇게 이제 생각은 듭니다만은 네. 이 IBM이 인수하기 전에 회사가 이제 Q1랩스라는 회사였는데요. 왜냐하면 Q1 랩스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거기서 만든 제품이라서 앞에 네. Q를 붙이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걸로 Q 레이더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뭐 이제 군도 많으니까 네.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들도 여러 다양한 것도 있을 것 예, 같은데 예. 그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예. 모든 건 볼 수 없겠지만. 예.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취합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기업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로그들이 있습니다. 네네. 뭐 그런 로그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뭐 그런 보안 로그도 있을 수도 있고 애플리케이션 로그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로그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로그와 그다음에 이제 플로우 정보와 그다음에 이제 뭐 취약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네.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IBM 이제 엑스포스라는 연구소에서 그렇죠. 보안연구소. 예, 보안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9개 정도 되는 이제 보안 관제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안 관제 센터에서 실제로 이제 관제를 하면서 그 관제 센터와 연구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이제 큐레이더라는 대시보드로 직접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큐레이더의 대시보드를 보게 되면 실제로 그 IBM에서 갖고 있는 또 보안 관제 수준을 직접 이제 연동을 해서 이제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관관계 분석된 결과라든지 이제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식별이라든지 네. 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대시보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요새 어떻습니까? 뭐 POC 같은 거 아까 해보시면서 예, 예. 뭐 여러 가지 뭐 봤대지만 예, 요즘은 회사에서 예전에 비해서 예,
그 아까 같이 토렌트를 이용한다든지 예. 아까 뭐 다른 회사 업무 말고 예. 다른 걸 보는 사람들의 그런 비율이 네. 예전보다 좀 약간 줄어들 것 같기도 한데요. 저도 느낌 어떠세요? 정말 놀랐는데요. 네. 그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저도 사실은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물론 열심히 업무를 하시겠지만 네. 이제 그런 이제 보안 관리에 대한 요새 이제 교육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뭐 정책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훨씬 네. 적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표시를 해보니까 그 P2P를 안 쓰는 사이트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네. 예, 직원분들께서.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저 놀랬고 최근에 이제 저 모바일 관련된 그런 이제 그 관련된 사실들도 네. 이제 발견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이게 이런 걸 표시하는 기업은 예. 꽤 중견기업 이상일 거 아닙니까? 그죠? 아주 뭐 작은 기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백인,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대기업도 물론 있고요. 네, 대기업도 있고 또 예, 중견. 중견기업도 있으시고 네. 작은 기업도 있습니다. 네. 직원 수 뭐 한 100명 이하 네. 정도 되는 기업들도 있으시고요. 근데 대기업도 중견기업도 그렇게 다른 걸로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면 요 중소기업은 더 하겠네. 네. 근데 뭐 저도 이제 회사 경영하지만 그냥 믿고 맡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딴 아무래도, 일도 하는 예. 그것도 사람의 본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결과가 좋으면 되죠, 뭐. 예. 예. 자, 그럼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어떤 뭐 사례 같은데. 예.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를 본다고 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이제 원래 이제 큐레이더라는 제품에서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를 보는 최고의 목적은,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사실은 내부에 있는 악성 코드를 이제 발견하거나 어떤 공격 시그널을 탐지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긴 한데요. 네. 이제 기업에 따라서는 그 실제로 예를 들어서 데이터 같은 게 외부로 유출이 됐을 때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이제 고객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큐레이더의 자체 기능은 아니지만 이제 주니퍼 XRX라는 제품과 이제 연동을 하게 되면 네. 실제로 데이터가 나갔을 때에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이제 그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어떤 파일이 이제 나갔다라는 FTP로 누가 파일을 전송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사례를 보게 되면 네. 그렇게 이제 다운로드 받은, 그러니까 FTP가 전송됐다는 사실을 이제 담당자 인지를 했을 때에 그 관련된 파일을 이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운로드 받아서 재생을 하시면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어. 실제로는 이제 앞전 화면에서 잘 안 보였습니다만 앞전 화면에서는 텍스트 파일로 사실은 이제 파일이 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텍스트 파일을 열어봤더니 실제로는 그 안에 이제 그림 파일이 들어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죠.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연구소 같은 데서 도면을 예를 들어서 외부로 전송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요한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들을 전송을 했을 때에 네. 뭐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 사실은 뭐 합법적인 그런 것 이외에 예를 들어서 뭐 협력사나 혹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그런 이제 뭐 지메일이라든지 웹메일을 통해서 어떤 파일이 나갔을 때 그런 메일의 내용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네. 경우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기능을 이용하시면 네. 이제 어떤 정보에 대한 어떤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탐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큐레이터를 갖고 우리가 뭐 내부 외부에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위협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핸들할 수 있는지 예. 특징도 한번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예. 하죠. 네.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어떠한 그런 뭐 통합 관리, 보안 관리에 있어서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기존의 통합 관리 제품들을 보게 되면 단순 어떤 제품의 검색이라든지 네. 뭐 특정 사실이 일어났을 때 그냥 특정 사실을 키워드로 한 검색 수준의 그런 이제 상호계 분석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큐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런 것들을 좀 향상시켜서 예를 들어서 뭐 IPS 로그라든지 혹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Qflow라든지 네. 어떤 그 자산이 갖고 있는 취약점 정보들을 같이 결합을 해서 어. 실제로 그 기업의 자산의 취약점에 비추어 봤을 때에 가장 높은 위협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정말 그 발생을 해서 그 발생한 영향을 받고 있는 시스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위협 탐지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어떤 뭐랄까 어떤 단편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렇죠. 예. 전사용 관점에서 그렇죠. 그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멜웨어 관련돼 가지고는 어떻게 요즘 이제 좀비 PC가 요즘 많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주로 이제 디도스. 좀비 PC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주로 이제 그 담당하신 분들께서 PC를 이용해서 이제 뭐 쇼핑을 그냥 단순히 쇼핑을 하시거나 뭐 서핑을 하게 되더라도 이제 취약점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데 주로 이제 감염된 이후에 그 현상을 보게 되면 이 좀비 PC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PC를 이용해서 이제 해커들이 계속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네. 또는 좀비 PC에 들어있는 어떤 보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악성 코드들이 이제 외부로 끊임없이 접속을 시도를 합니다. 정보도 네. 정보도 이제 내보내기도 하고 명령도 받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주로 알려진 어디서 겉으로 보기에는 외부로 보이지만 내부에는 이제 이런 공격 코드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제 Q플로우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 내부에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웹이지만 내부에는 저런 이제 공격 코드 명령들이 숨어 있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네.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같이 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외부도 그렇지만 요즘 이제 내부자 그렇죠. 관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안 위협은 내부자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말도 있는데 예. 내부자 관점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주로 내부자 관점에서는 크게 이제 정보에 접속하는 사용자들이 합법적으로 어떤 접근을 시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빌린 아이디를 가지고 접근을 시도하는 것인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들이 접근 시도하는 어떤 패턴을 보면서 사용자가 합법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업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아이디를 도용을 해서 네. 어떤 내부에 있는 중요한 정보를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사용자의 어떤 인증 관련된 기록이나 혹은 이제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던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그 안에 어떤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네. 징조가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탐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사용자마다의 어떤 그 행위 패턴을 얘가 다 기억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유출 관련돼 가지고는 네. 또 어떻게 잘 방지할 수 있는지 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데이터 유출 방지는 아까 이제 앞에서도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캡처된 내용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요. 네. 사용자가 접속한 기록이나 데이터베이스 접근한 기록이나 뭐 메일을 보낸 기록들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을 해서 이제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에 접속한 이후에 바로 뭐 외부 메일을 통해서 이제 파일을 이제 보냈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악성 코드가 실제로는 이제 그런 사용자 행위를 흉내를 내서 네. 파일을 읽은 다음에 그런 것들 아주 작은 크기로 잘라서 보내는 그런 행위들도 사실은 이제 데이터 유출에 해당하는 그런 위험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기능들도 같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런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방송하면서도 느꼈지만 야, 정말 이런 진짜 아까 보안 인텔리전스를 할 만큼 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예. 이제 보안 관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런 것이 도입됐으면 이런 것 사실을 네. 기업 사용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이런 게 이제 도입됐다. 이런 것들을 그런 걸 잘 하나요? 그런 거 잘해야지 사실 사람들이 좀 겁을 먹고 아주 잘 안 할 것 같은데 예. 어떤지 이거를 제대로 알려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기업 사용자들한테 야,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됐어 하는 게 예. 그냥 뭐 문서 띡해봤자 잘 모를 것 같고 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만큼 이제 우리가 보안이 강화됐다는 것을 알기 쉽게 네, 사용자들한테 예. 그런 식으로 진짜 하고 있나요? 어떤지요? 아주 궁금해지네. 주로 이제 보면은 저희가 그 기업 사용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결과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리포트를 좀 해드릴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 소개를 드리면서 사실은 이제 뭐 시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제공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기업 내부에 이런 시스템을 이제 간단하게 꽂아서 뭐 한 일주일 정도만 이제 뭐 시간을 같이 이제 사용할 수가 있으면 네. 기업 내부에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뭐 좀비 PC의 감염 사례라든지 아니면 공격이 징후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우스갯소리로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어떤 취업 사이트를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직원들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사실은 일주일 정도의 어떤 시연을 통해서 그 테스트 결과를 다 공지합니까? 다 말씀드립니다. 예. 상당히 그게 효과적이겠네요. 예. 그걸 누구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냥 공지만 하면. 그렇죠. 네. 예,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예,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체험 사례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선제적 네. 이제 보안 위협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이제 선제적이라면 이제 그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후하고 사전 나눌 네, 수 있는데 예. 먼저 한번 사후에 관련돼 가지고 예.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 경로를 어떻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당한다면더라도 예.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그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큐레이터 중에서 아까 리스크 매니저라고 하는 제품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되는데요. 그
이제 오펜스라고 해서 이제 공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분석된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를 먼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통보된 결과를 보고 지금 보이시는 것은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뭐 중국 IP를 이제 하나의 예로 든 사례가 되는데요. 네. IP를 보고 이제 어택 패스라 그래서 공격 경로를 좀 알고 싶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수집됐던 정보를 이용을 해서 네. 시점은 어디이고 결과적으로 영향을 받은 그런 대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서 가시화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네. 사용자들이 봤을 때 어떤 경로를 이용해서 공격이 시도가 됐고 그다음에 어떤 경로를 타고 예를 들어서 해커가 공격을 했다고 한다면 A 지점, B 지점, C 지점에서 각 지점들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취합을 해서 그 전반적인 어떤 공격 경로 전체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주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이건 이제 아까 그 사전에 시뮬레이션 하는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모해커들이 이제 많이 그러니까 모해커를 하시는 컨설턴트 분들께서 모해킹 이제 실험 같은 거. 그렇죠. 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저도 전에 이제 모해킹을 하시는 이제 컨설턴트 분들 일하시는 걸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취약점 전체를 다 이제 스캐닝을 하거나 그 이후에 이제 다음 경로를 찾고 그 다음 네. 경로를 찾고 하면서 이제 가능한 공격 경로들을 쭉 이제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들여서 찾아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된 어떤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이 되거나 혹은 어느 좀 취약해 보이는 어떤 지점이 발견이 됐을 때에 그 취약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업 내부에 실제로 그 공격이 가능한 경로를 찾아주는 네.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어떤 지점에서 시작을 시켰을 때에 실제로 공격 가능한 경로들을 쭉 찾아주고 네. 그다음에 그 취약점에 의해서 영향받는 최종 타겟 시스템까지 찾아주는 것들을 이제 공격 경로를 포함해서 시뮬레이션 해주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이건 뭐 모의 해킹한 사람들이 이용해도 되겠네요. 예. 예. 근데 어떻습니까? 모의 해킹이 예. 그게 좀 필수적인가요? 어떤가요? 실제로 기업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모의 해킹하는 것을 1년에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걸 스마트하게 활용하면 좋을 건지 예. 뭐 개인적인 의견 좀. 주로 이제 기업분들께서 이제 모해킹을 주로 이제 1년에 보통 이제 자주 하시는 곳이 한 1년에 한 2차례 정도, 네. 예, 아니면 이제 1년에 한 차례 정도,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정도 이제 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신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이제 보안 체계도 많이 갖추시고 솔루션도 갖추시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셔서 이제 관리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빠진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취약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경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해킹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감시를 해보게 되면 굉장히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내부의 사용자들이 본인들의 시스템만 보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외부 전문가들의 손을 빌려서 네. 실제로 어떤 부분들의 공격은 이제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번에 어떤 모의 해킹 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시길 본인들은 그래서 모의 해킹 했는데 네. 우리가 못 들으면은 예. 돈을 안 받는다. 그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예. 못 받은 적이 없다, 돈을. 예. 백전백승이다. 예, 말씀하셨거든요. 보통 어떻습니까? 모의 해킹하면 먼저 다 발견되나요? 취약점들이 예, 많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안 담당자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막거나 네. 이제 허용해주고 싶지 않겠지만 이제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요구도 또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보안 담당자들은 이제 열심히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제 어떤 현업의 어떤 요구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열어줘야 된다라든지 어떤 부분은 애플리케이션이 예를 들어서 그 보안 담당자 모르게 변형이 됐다라든지 뭐 새로운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이 출시가 됐는데 네. 그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보안 담당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보안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모이킹을 실제로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큐레이다를 예. 적용한 사례, 예. 그 외국 사례 같은데, 예. 이거 미국 사례 같은데, 예. 뭐 영화에 나온 겁니까 큐레이다?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뭐 잘 아시는 이제 다이아드라고 하는 그 영화가 이제 요즘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 나와서 이제 보안하는 담당자들은 한 번씩 또 꼭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예,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스카다라고 하는 시스템들에 대한 보안 위협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스카다라고 하는 시스템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폐쇄망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예, 보안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취약점 내부에는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한번 뚫리면 큰일 나고 그렇죠. 또 예. 이게 에너지라든지 수도라든지 우리 생존에 아주 필수 부분을 관장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드라마 이제 방송사 드라마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례를 다뤘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NIRC라고 하는 그 전기에 대한 신뢰성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관련된 어떤 보안 항목들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북미 지역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보안 어떤 컴플라이언스들을 내놓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큐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관련된 리포트를 뽑으면서 직접적으로 보안 관리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카다라든지 이러한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례가 실제로 좀 있죠. 네. 예. 자, 우리가 에너지도 우리가 생존의 필수지만 예. 또 생존 필수적인 게 돈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용, 돈. 예. 네. 네. 예. 이거 그런 쪽 같은데. 예. 네. 그 PCI DSS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적용받는 이제 그런 카드사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의 예를 들어서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와 같은 그런 카드사를 이용하는 회사들은 필수적으로 협회에서 만든 보안 규정을 이제 준수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규정이 PCI DSS인데 이런 PCI DSS를 보게 되면 주로 이제 그 회사,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그러니까 그 카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그러니까 시스템 내부에는 이제 카드사 실제로 이제 카드 소유자들의 어떤 개인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규정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것들이 이제 그 큐레이터 내부에 이미 이제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수행을 하고 또 보안 관제를 수행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그런 사례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이제 뭐 다들 회사원이라면 다 스마트폰 네. 3천만 시대니까 예. 다 스마트폰 있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그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된다 하지만 예. 스마트폰을 이제 회사 갖고 온다는 자체가 보안의 위협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새로운 위협이죠. 예. 네. 그 관련돼 가지고 좀 뭐 사례인 것 같은데 예. 어떤 사례입니까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그 요즘 이제 스마트폰을 사실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네. 이 스마트폰을 이제 BYOD라 그래서 이제 회사 내부에 갖고 와서 이제 업무용으로도 사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는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시지만 사실 이제 회사를 밖으로 나가게 되면 개인 목적으로 그렇죠. 이제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 개인 목적으로 이제 쇼핑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뭐 내부 채팅도 하시고 게임도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앱을 이제 많이 다운로드를 받으시는데 그 앱 중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앱들이 사실은 그 악성 코드에 감염된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염된 상태에서 회사로 가지고 오셨는데 그 회사에 이미 그러니까 회사에 갖고 와서 회사 네트워크에 붙이는 순간 악성 코드가 사실 회사 네트워크로 이제 전염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큐레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다가 네. 이제 발견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럼 이거 실제로 국내에서 네, 예. 국내에서 뭐 POC를 하다가 발견된 겁니까? 네, 예, 발견된 사례인데요. 그 악성 코드가 감염된 그 이제 안드로이드 폰인 것 같은데요. 네.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이제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을 했는데 그 회사 그 안드로이드 폰 안에 있는 악성 코드가 회사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이제 본넷이라고 하는 그 이제 악성 코드를 컨트롤하는 그런 네트워크 접속 시도했던 그런 사례가 이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사실 그런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 사실 통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예.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POC 같은 거 많이 하실 텐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한번 POC 한번 해야겠다. 하지만 네. 좀 막연할 수도 있거든요. 예. POC가 어떻게 하지? 예. 네, 그런 분들한테 좀 팁 같은 걸 아까 좀 그런 것들 말씀해 주시죠. POC 관련돼 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POC라고도 부르기도 POC 정식으로 POC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제 시연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것들이 이제 필요하실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고 이제 저희랑 이제 기간 같은 결정을 하신 다음에 네.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정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네트워크 아까 같은 이제 플로우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미러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네트워크 관련된 미러링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방화벽이라든지 IPS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로그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협의를 하고 네.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면 이제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실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는 그 큐레이터라는 제품이 이제 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꽂아만 놓으면은 알아서 다 수집하고 분석하고 관련된 리포트를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까지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말 네트워크 상에 이제 이런 장비, 그러니까 큐레이터가 갖고 있는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이제 꽂기만 하고
한 2, 3일 정도 네. 아니면 좀 길게 한 일주일 정도만 이제 모니터링만 하시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부담 없이 이제 POC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팔기가 쉬운 것 같아요. 예. 꽂아놓고 한 이틀 감 써보세요. 일주일 뒤에 올게요. 예. 그럼 딱 끝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쩐지 표정이 예. 밝으시더라. 예. 찌든 얼굴이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질문들 많이 Q&A 시간 갖기 전에 예. 잠깐만 요약해 주시고 예. Q&A 시간 돌아죠. 예. 네. 그래서 큐레이터라는 이 제품은 그 기업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위협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사후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 때문에 네. 나온 그러한 이제 그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기업의 보안 담당자들이 사실은 보안 관리를 하셔야 되지만 여러 가지 관련된 지식의 부족이라든지 인프라의 부족이라든지 또는 어떤 방법론이나 네. 뭐 그런 이제 관리의 부족, 그러니까 관리의 어떤 그런 필요성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제 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만드셔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그렇죠. 큐레이션 제품은 이제 IBM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엑스포스라고 하는 보안 연구소의 어떤 관련된 보안 템플릿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보안에 대한 비전문가를 하더라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키지 제품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그런 보안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Q&A 시간 돌아가겠고요. 나시아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서 네. 그 좋은 질문하신 분들 예. 오늘 5번 할 테니까 이름을 써주세요. 나중에 예. 좋은 질문 한 예, 사람들은요. 알겠습니다. 네, 이름을 나중에 맨 끝에 발표하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을 저희가 또 한 15분한테 저희가 오늘 스타벅스 기프트권 보여드리고 또 지금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 그 오후 3시에 보안 관련해서 쭉 연속으로 세미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회 연속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가 또 따로 또 다른 좋은 경품도 있습니다. 네, 그것 좀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영섭님, Q플로우가 수집하는 페이로드는 어디까지인가요? 넷플로우나 S플로우가 분석하는 페이로드와 비교해 주십시오. 네. 보통 넷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레이어 4 레벨까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식별을 하시더라도 이제 포트 기반으로 이제 식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요즘은 이제 많은 악성 코드들이나 이제 공격하는 그런 이제 경로들이 알려진 그런 포트를 이용한 공격들이 많이 있어서 네. 겉으로 보기에는 웹이나 이런 걸로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사실 다른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Q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7의 그 페이로드까지 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와 상관없이 내부의 컨텐츠 내용을 보고도 애플리케이션 식별하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정확하게 그런 이제 컨텐츠 내용을 보고도 단순히 뭐 웹을 사용했다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누가 사용하시게 되면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올렸다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글을 포스팅했다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사실 식별이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뎁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창님 이메일 어드레스 좀 불러주시겠어요? 예. 네. BJNA이고요. BJNA 예. kr.ibm.com입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나병창님 이메일 어드레스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네. 보면 여러분들 오늘 느끼셨겠지만 이거 아주 좀 내공 있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은 여러분 사귀어두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로 나중에 또 궁금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들은 사람이다 하고. 자, 김수열님, 큐레이터가 제공하는 보안 감사 및 리포팅 기능이 궁금합니다. 예. 보안 감사 기능은 크게 이제 로그나 플로우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 기업에서 사용하시는 컴플라이언스 기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한국하고 좀 정사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뭐 삭스라든지 코빗이라든지 뭐 IS 27001과 같은 이제 글로벌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 네. 감사 툴들에 대한 리포트들을 지금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포팅이나 이제 감사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에서 필요하신 그런 규정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입력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리포팅을 만드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원경희님, 새로운 보안 솔루션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고려해야 되는데, 첫째, 관리와 운영이 쉬운지, 둘째, 새로운 공격 방법에 대해서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예. 네.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우선
아, 이번 셋째도 있네요. 예, 셋째. 셋째에도 있네요. 데이터 플로우를 모니터링하거나 로그 분석 가능한지. 네, 예. 우선 관리와 운영이 쉬운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음. 것처럼 그 대부분의 그 기능이 자동화되어 있고 네. 그 아까 제가 뭐 그냥 꽂아 놓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음. 룰이 한 1000개 정도가 기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가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음. 쉽게 그런 표준화된 보안 템플릿을 이용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고 음. 그런 것들이 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쉽게 이제 운영하실 수가 있고요. 음. 둘째 질문을 보게 되면 공격 방어의 능동적 대응 여부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저희가 플로우 정보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제 아노말리를 디텍션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기존에 있었던 패턴과 다른 기능들을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패턴화시키고 그것과 다른 기능들 다른 패턴이 들어오면 감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알려지지 않은 공격 제로데이 어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네. 단말제를 훨씬 이제 간편하게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음. 플로우를 모니터링하거나 로그 분석은 아까도 말씀하신 당연히 기본 제공되는 이제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패턴에 대한 이제 어떤 애노멀리, 네. 변형 같은 예, 것들을 예. 좀 이제 판단하실 때 그것이 사용자에 대한 패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여러 가지 어떤 로그라든지 다른 예. 것들의 패턴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게요? 예, 그래서 그 지금 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예. 실제로 보안 쪽이 아니라 그 금융에 대한 어떤 로그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평소에 사용자가 예를 들어 하루에 뭐 100만 원 이상 인출하지 않은 사용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 사는 사람이 뭐 충청 지점에서 그래서 뭐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뭐 인출을 해갔더라라는 네. 그런 기록이 발견이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경고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도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예. 자, 김수열님, 큐레이더의 V플로우에서 모니터링 시에 자바나 닷넷 모두 지원되는지요? 네, 다 재치원이 다 가능합니다. 네. 예. 홍성우님, 보통 IPS나 디도스 같은 패킷 탐지 기능들의 엔진은 스노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IBM 엔진은 어떤가요? 요 질문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에 나왔던 질문이랑 네네. 적용할 것 같은데요. 이제 IBM에서 얘기하는 큐레이더라고 하는 것은 이제 IPS는 아닙니다. 그래서 IPS는 오히려 이제 큐레이더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저런 스노트에서 하는 그런 기능들랑 비슷하게 이제 그 표현에 대한 그런 기능들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이제 다른 로그나 이런 IPS 관련된 패킷들을 같이 이제 상관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고차원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전은국님, 지메일 같은 경우 HTTPS를 사용하는데 SSL 처리는 잘 되는지요? 예. 항상 이제 받는 질문인데요. 음. 아까 이제 그 패킷을 이제 까본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패킷이 다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이제 SSL 같은 경우는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SSL에 돼 있다는 것 자체를 위험하게 판단을 하는 그런 이제 룰셋 엔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아서 나갔다 그러면 이제 그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다는 것 자체가 보안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암호화돼서 나갔다고 한다면 암호화된 나간 패턴을 보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어떤 메일의 발송인 것인지 아니면 악성 코드에 의한 정보 유출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셋도 같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꼭 정보 자체에 대한 내용만 보고서 판단한다고 보시기보다는 그런 나가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결합이 돼서 분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모비님, 서비스 접속 환경 및 인용 단말 등이 다양하여 보안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복잡한 보안 정책 적용이 필요하다 봅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은 능동적으로 정책 등을 변경하여 관리가 가능한지요? 능동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자동화된이라고 아마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도움이 전혀 안 들어간다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사용자들이 좀 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정책들을 이제 전문 컨설턴트를 이용하시거나 혹은 그런 것들이 교육을 받으셔서 쉽게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접속 단말이나 이용 단말 같은 경우에 식별할 수 있는 기준들이 꼭 IP만 들어가는 것들은 아니고 맥 어드레스나 혹은 그 사용자 그 IP를 이용해서 접속한 사용자 아이디 같은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는 훨씬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혜연님, 큐레이더는 APT에 적합한 장비인가요? 예. 저희가 APT 대응으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APT를 이제 어떤 특정 공격 유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 APT라고 하는 것은 특정 공격 유형이라기보다는 어떤 요즘 나타나는 공격 패턴이라고도 보시면, 그러니까 유행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PT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떤 복잡한 공격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장기간 동안 잠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큐레이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노멀리 디텍션 기능이라든지 관련된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APT 공격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솔루션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도현님, 내부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특히 주민번호 네. 필터링에 대해서도 이용이 가능한지요? 예. 저희가 이제 페이로드를 이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페이로드 상의 특정한 패턴들을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이용을 해서 네. 이제 입력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용정보 번호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아니면 특정 어떤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컴플라이언스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필터링 기능도 다 가능합니다. 네. 김완수님, 네. 큐레이터에 VPN 기능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인 IP 한 개만 사용하는 4개 지사의 사설 네트워크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주니퍼 VPN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데 보안 장비를 추가하려면 전체 지사 장비를 한꺼번에 바꿔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네. 도입 검토가 쉽지가 않아서요. 예. 큐레이터는 기본적으로 통합 관리 제품이기 때문에 VPN 기능은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VPN을 대체를 하신다기보다는 그 VPN에서 발생하는 어떤 관련 인증 로그라든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본사에서.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유준호님, 요즘 IPS 장비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IBM 큐레이터는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요? 예. 그 큐레이터 소개를 항상 드리면 IPS 장비하고 그 혼동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신데요. 네. 큐레이터는 기본적으로 IPS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IPS라기보다는 IPS를 포함해서 방화벽이라든지 기타 시스템 로그라든지 뭐 플로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해 줄 수 있는 통합 보안 관리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IPS를 고려하신다면 IBM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차세대 IPS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고려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상원님께서는 그 큐레이터가 중소기업 사용하기에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예. 네. 네, 중소기업을 위한 저희가 그 중소기업의 규모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모델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소기업들도 충분히 네.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다고 생각을 들고 있고요. 네. 오히려 그 제품의 기능을 보게 될 수는 훨씬 저희가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드린다고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가격 같은 건 나중에 네.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훈님, 예. 큐레이터는 ESM과 다른 점이 뭘까요? 그리고 CC 인증은 받았는지요? 예. 기존 ESM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관리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큐레이터는 기존에 있었던 ESM의 여러 가지 한계점을 이제 극복을 한 그런 차세대 제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IBM에서는 그 용어를 그래서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솔루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ESM에 비해서 관련된 로그의 처리하는 그 방식이라든지 또 이제 넷 플로우의 그러니까 플로우를 결합하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존 ESM이 예를 들어서 방화벽 예만 보게 되면 기존 ESM들이 주로 이제 방화벽이 갖고 있었던 예에서 방화벽 로그를 받는다고 하면 어떤 방화벽이 갖고 있는 어떤 통계성 데이터에 의존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어느 IP가 오늘은 트래픽이 많이 발생했고 내일은 뭐 이만큼 발생했다. 어떤 비교 자료적인 측면에서 이제 바라봤다고 한다면 큐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화벽 로그를 분석을 하더라도 방화벽 로그를 가지고 어느 지점에 악성 코드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든지 어느 지점에 예를 들어서 기업에 사용하지 말아야 될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까지 사실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호계 분석 기능이 훨씬 이제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CC 인증은 지금 갖고 있고요. EAL3 플러스 레벨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영섭님, L7 레벨에서 분석을 위해서는 미러링을 떠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데이터 분석량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네. 처리 성능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에 데이터 저장과 분석이 가능한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러링을 떠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미러링을 이제 준비를 그래서 주로 이제 탭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그 스위치에 있는 어떤 포트 미러링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큐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분산 처리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트워크 양을 보게 되면 뭐 기가망에서 발생하는 플로우들도 이제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 처리량에 맞춘 그 하이엔드급 그 어플라이언스 정보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 기업의 네트워크 규모에 맞춰서 분산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유미연님, UTM 장비가 있어도 큐레이터가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예, UTM 장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보통 이제 기업에서 여러 가지 보안 위험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UTM 장비와 큐레이더 장비는 서로 이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UTM 장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UTM이 주로 차단 기능을 만든다고 한다면 UTM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로그들을 큐레이더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기업 담당자가 전략적으로 다음번에는 어떤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뭐 위험하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라든지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관심 있게 어떤 로그를 봐야 된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처럼로 생각한다라든지 하는 것처럼 좀 더 기업 담당자가 전략적으로 보안에 접근할 수 있는 네. 그런 데이터를 이제 큐레이터가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영섭님, BYOD로 인한 모바일 기기에 대한 MDM 적용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현재 국내 보안성 인가를 받은 MDM이 없어 적용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큐레이더에서 인증을 취재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아까 이제 모바일에 대한 사례 때문에 이제 MDM하고 조금 이제 혼동을 좀 일으키신 것 같고요. 네. 네, 큐레이더는 MDM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IBM은 이제 MDM에 대한 다른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례는 이제 모바일 코드상에서 발생한 그런 이제 악성 코드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큐레이더에서 통제를 하게 되면 그런 이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어떤 악성 코드의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 그런 악성 코드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영성님, 그룹사 쉐어를 통해서 활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보안 솔루션 사용에 과금을 하려고 하면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룹사 쉐어를 통해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라이센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이런 경우가 되면 이제 그 큐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그룹사 갖고 있는 SI 회사들이 이제 이런 추진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만약에 활용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큐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이제 어플라이언스 장비라든지 발생하는 데이터의 어떤 초당 발생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라이센스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각 그룹사에 있는 회사의 규모에 맞춰서 과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심영섭님, 요즘 All IP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VoIP 사용자가 늘고 있는데요. SIP 기반으로 SIP 트렁크로 전화를 사용할 경우 SIP 프로토콜과 관련된 보안 위협에 대한 감지와 정상적인 콜 플로우를 해킹하여 불법 전화를 사용하여 피해를 주는 프로드 콜에 대한 분석 체계도 지원 가능한지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이분도 전문가신 것 같아요. 예. 이분 한번 게스트 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주로 이제 VIOP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하는데요.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POC를 나가야 되면 스카이프나 이런 것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하실 경우에 저희가 스카이프에 관련된 룰을 보게 되면 정상적인 전화인지 혹은 이제 스카이프를 이용해서 정보를 유출하려고 하는 행위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주는 그런 룰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한 곳에는 이제 스카이프를 써서 지속적으로 어떤 그 전화를 계속 거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사람이 전혀 이 사람이 업무로 상관없는 뭐 중국 쪽이나 아니면 뭐 유럽에 있는 뭐 동구권에 있는 네. 국가에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네. 경우가 많이 걸리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가 되면은 전화라고 보기보다는 스카이프를 이용한 어떤 어떤 행위, 어떤 네. 불법 행위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 사용자가 전화했던 어떤 패턴이라든지 뭐 목적지라든지 또는 이제 가진 어떤 패킷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룰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곳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설문 많이 응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하신 분 중에서 5분 예. 불러주시죠. 네. 지금 질문해주신 심영섭. 심영섭님, 네. 그다음에 이제 김수열님, 김수열님. 예. 네.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그 3가지 정도 질문해주신 분이 계시죠. 원경진님. 네, 원경진님. 네, 원경진님. 네. 그리고 그 CC 아까 물어보신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좀 적어주시지. 예. 김도훈님. 예. 네. 김대훈님. 네. 그다음에 김혜연님. 예. 김혜연님. 예. 네. 김혜연님. 예. 네. 자, 여러분 그 심형섭, 김수열, 원경진, 김도훈, 김혜연. 네, 요 5분은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핸드폰 보내주면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트콘 경품 보내드리겠고요. 또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또 경품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해 주시면 마치는 걸로 하죠. 예. 네.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세요. 네, 지금 밖이 지금 너무 어두컴컴한데 비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